일산의 재건축 추진에 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특별법은 일산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브 특별법이 일산 재건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 가능성. 특별법은 기존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재건축 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재건축 단지들이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평균 20층 내외였던 아파트들이 특별법 적용으로 평균 35층 내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재건축 절차 간소화. 특별법은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로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재건축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3. 통합재건축을 통한 도시 기능 강화. 특별법은 단지별 재건축보다는 블록 단위의 통합재건축을 권장하여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산의 도시 구조를 현대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브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전과 과제. 1.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통합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단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분양 아파트의 위치나 수익 및 비용 정산 문제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고민이 크며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사업 추진 속도의 불확실성.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도 필요하여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브 결론. 특별법의 시행은 일산 재건축에 있어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러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행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산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도시의 기억을 되살리는 약속입니다. 도시는 시간이 흐르며 낡아갑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뀌고 예전에 편리하던 구조는 어느덧 불편함이 되고 그 자리에 새로움이라는 이름의 요구가 찾아옵니다. 일산 역시 그러합니다. 일기 신도시로서 자랑스럽게 태어났지만 시간이 흐르며 낡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법 하나가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도시도 다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허브 일산이 특별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바로 시간. 사실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일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도, 분당도, 평촌도, 중동도 모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보다 일산에게 특별법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재건축은 안전진단,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 심의,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착공 등 수많은 절차로 인해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 모든 절차를 통합하고 지자체와 국토부, LH까지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킵니다. 일산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낡은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빠른 추진력이 생긴 것입니다. 허브특별법은 하향세의 도시에 다시 고개 들게 하는 힘이다. 최근까지 일산은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근접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 아파트의 부족, 재건축 정책, 신규 수요 이탈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일산 내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준비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실제로 주민 커뮤니티, 사전 컨설팅 요청, 동의율 확보 등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그동안 될까 하며 반신반의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정말 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는 법보다 강합니다. 특별법은 그 심리를 다시 일산으로 모이게 만드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브특별법이 일산 재건축 단지들에게 제공하는 현실적인 이점들.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일산 재건축 단지들에게 어떤 혜택과 유리함을 제공하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첫째,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 기존에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가장 높아 사실상 무조건 위험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노후도, 주민 편의, 배관이나 단열 성능 등 거주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이 변화는 일상과 가치 구조는 튼튼하지만 주거 환경이 낙후된 단지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둘째, 기반시설과 연계한 지원. 용적률 상향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교통체계 등 기반시설도 함께 증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단지 단독 부담이었으나 특별법은 국비, 지방비, LH 등 공공 참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에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셋째, 단지 간 통합 재건축 촉진. 일산은 대부분 소형에서 중형 단지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로는 수익성이 낮거나 전체 도시의 구조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법은 단지 간 경계를 허물고 블록 단위로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정발산역과 백석역 사이,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후곡 일대처럼 서로 맞닿아 있지만 나뉘어 있던 단지들을 하나의 거대한 재정비 구역으로 묶을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도시의 전체적 품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브특별법이 일산 시민에게 주는 감정적인 울림.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일산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재건축 다 하고 있잖아. 우린 왜 안 해줘? 30년 넘게 세금 냈는데 왜 우리 도시는 그대로야? 그 감정은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